자, 다음으로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19가지나 쭉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법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죠. 그죠? 대출을 받습니다. 혹은 법인이 사적으로 돈을 빌리고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건저당을 설정해 주죠. 그죠? 그럴 때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건저당권 설정자가 매입한다고 말씀드렸죠. 설정자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돈도 빌리는데 채권도 매입해야 돼. 그죠? 예, 그런 경우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입니다. 그죠? 예, 법인이 받을 때는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실문을 하시다가 그때그때 부딪힐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탑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 네. 법인이 돈 빌리는 경우는 면제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주택 채권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이처럼 여기에 보시면 몇 분의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3, 1000분의 19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몇 분의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률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퍼센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퍼센트에 곱해질 뭔가 과세 표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시가 표준액입니다. 국가가 정한 시가.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바로 이 매입률을 곱해서 해당 매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가 표준액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토지, 주택, 주택외로 나눠서 사이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가면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을 곱해 주시면 바로 시가 표준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해당 거기에 매입률을 곱하면 바로 매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여러분이 아파트나 다른 단독주택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보면 해당 가격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제공합니다. 예, 주소지만 넣으면 됩니다. 시가 표준액을 찾아서 금액을 기재하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당 가격에는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집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 위에 집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가르쳐주던 금액, 이게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가격에 매입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이 주택만 10억이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0억이다 이거 아닙니다. 토지 가격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 외. 그러면 주택 외 상가를 포함한 이렇게 토지나 주택 외 모든 건물들은 그러면 어디서 건물 시가 표준액을 알 수 있는가? 서울은 이택스, 서울 외는 위택스에서 해당 시가 표준액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등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를 하실 때 해당 세금에 대한 온라인 신고를 바로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하신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그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시가 표준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국민주택 매입률이 있습니다. 이게 매입률입니다. 바로 이 퍼센트가 있죠. 이것을 곱해서 매입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 금액이 나왔는데 만약에 해당 매입 금액이 5,000원 미만의 단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산출 금액이 364만 8,220원처럼 5,000원 미만의 이처럼 단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올림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365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주택 채권은 만원 단위로 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하는 부분이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단계 넣어가서 실제 사실 여러분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단계는 앞에서 보신 시가 표준액과 매입 금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서는. 그래서 신청서 작성 단계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을 산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당사자한테, 의뢰인한테 청구하는 금액은 아까 여러분이 산출하셨던 매입 금액이 아니고 바로 즉시 매도한 금액, 즉 본인 부담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금액을 청구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할인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뭐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한일에 원리금의 1% 또는 2% 이자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민주택 채권은 세금이 아닙니다. 채권입니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자가 붙어요. 이 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는 이자입니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동안 가지고 있어봤자 1% 내지 2%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1%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말자 바로 즉시 매도해버립니다. 즉시 매도. 해당 즉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처럼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을 매도했습니다. 1,000만 원을 처음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시 매도합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이 즉시 매도가가 이처럼 90만 8천 원이죠. 이처럼 차익이 생겨버렸죠. 그죠? 즉시 매도해도 차익에 기본 수수료, 선이자 이런 걸 떼서 마지막에 이처럼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산출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뢰인한테 청구합니다. 아니면 의뢰인이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해당 채권을 살기 위해서. 그죠? 1,000만 원을 내기보다 10분의 1 금액인 이것을 내는 것이 훨씬 더 당사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즉시 매도 금액을 당사자한테 청구하고 여러분들은 일을 진행하실 때 사고 난 다음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즉시 매도를 하십니다. 즉시 매도. 자.